안녕하세요. 뉴비전 2025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늦은 밤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공유할 강사 김정옥입니다. 저는 7월 달까지 파주 출판단지에서 학생들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지께서 충무로에 최강사라는 제본소를 차리신 바람에 제가 그때부터 인쇄 출판업에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일을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을 하고 나서 또 그 이후로도 아기 낳기 전까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여드름 흉터와 책을 만들다 보니까 무거운 거를 들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염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여드름이 이런 백화점이나 화장품을 써야지 이런 것들이 피부가 좋아지는 줄 알고 그 당시에 뭐 겔랑이나 에스테로도 이런 화장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180도라는 제품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그냥 가벼운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심했는데 갈바닉을 하면 통증이 좀 감소해서 퇴근해서 갈바닉을 해야지만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결국에는 손가락이 너무 무리가 왔는지 다른 직업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쯤 이제 다른 직업으로 그 당시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보험 설계사를 준비하고 있을 즈음에 10년은 없어질 직업에 인쇄 출판업, 보험업이 12안에 링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이번에 IoT와 베라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IoT 사업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oT 하면 좀 생소하신데 들어보셨나요? IoT가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거래요. 세상의 모든 사물이 우선 인터넷을 사용하여서 주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는 인프라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실생활에 지금 가깝게 와 있거든요. 겨울철에 집에서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고서 차에 탑승하면 따뜻하죠. 이런 것들도 제어가 되고, 농업도 요즘은 스마트로 해서 이렇게 비료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빛 조명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빌딩 관리, 스마트 사회, 대체적으로 스마트홈을 제대로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좀 시원하게 미리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저에게 와닿은 것이 이 체온계 때문에 저 와닿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체온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체온계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체온 측정하죠. 체온 측정한 다음에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될까? 약만 먹어도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체온계에다가 IoT를 탑재한 이런 제품을 만든 회사가 미국의 킨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킨사라는 회사의 앱을 통해서 제품을 쓰게 되면은 측정하는 시간, 연령, 지역, 회사의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정보가 수집이 돼요.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 그곳을 한번 가봐라. 아니면 가까운 어디 약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약을 사 먹어라. 얘가 우리가 정보를 고민하지 않게 알려주죠.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체온계를 쓰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IoT 기능이 탑재된 체온계를 쓰시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IoT 기능이 탑재된 체온계를 씀으로써 제가 좀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우리가 IoT를 접목해서 어떤 거를 알려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다 세안하시죠? 세안할 때 기존에 그냥 비누나 폼클렌징을 해서 세안을 하셨다면, 기존에 저희에는 루미스파라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루미스파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했어요. 스킨케어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됐죠. 미세먼지 같은 것을 얘가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죠. 그런데 여기에 IoT가 접목이 된 거예요. IoT가 접목이 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저의 피부결이라든가 모공이라든가 아니면 주름, 다크서클 이런 정보를 알려줘요. 이런 고민인데 좀 더 요즘 트렌드가 뭐죠? 동안이죠. 전 젊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화장품을 써도 젊어지진 않고 가려주는 커버만 해주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런 제품이 나왔었어요.
고민이 여드름 흉터로 인해서 모공이 좀 넓은 거, 오렌지 껍질 같은 그런 모공이 있었거든요. 좀 모공이 작아졌으면 좋겠고, 좀 칙칙한 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젊어져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세럼이 있어요. 이런 세럼을 가지고 제가 발랐을 때 좀 더 젊어지는, 피부가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 맞춤물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정장도 개인 맞춤으로 해서 있고, 뭐 신발 같은 경우에도 다 개인 맞춤으로 하죠. 이거 처음에 출시됐을 때 제 회사 동료에 이걸 추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이걸 계속 쓰고 있을 동안에 몇 년 전에 180도라는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친구한테 아 이거 새로 나오는데 이거 한번 써볼래? 그랬더니 친구가 나는 나한테 맞춘 걸 쓰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한번 쓰신 분들은 개인 맞춤이기 때문에 감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제품이 있으면 개인 맞춤으로 나한테 맞는 화장품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은 뉴비트라는 앱을 통해서 이런 실내 자전거가 있거든요. 저는 뉴비트가 나오기 전에 실내 자전거를 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 진짜 체력은 65세 이후로 나온대요. 그때 팔팔하고 살려면 양치질 하듯이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대요. 그냥 오늘 하루 1시간 하고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하는 운동이 아니고 10분을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양치질 하듯이 하는 운동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실내 자전거를 탔었어요. 실내 자전거에 IoT가 접목이 된 거예요.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죠. 저는 빡빡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돌려요. 손으로 돌리면 이렇게 기계가 좀 페달이 빡빡해지잖아요. 우리가 실사로 된 가상 앱이 있잖아요. 언덕으로 올라가면 저절로 빡빡하게 돼요. 굳이 제가 손으로 돌리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업데이트해서 더 좋은 장소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죠. 그리고 또 체성분과 심박수를 확인해주고, 요즘은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동호회를 결성해서 같이 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8명이서 같이 타면 재밌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저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잽니다. 체중을 재는데 1kg가 딱 올라갔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엄청 안 좋죠. 근데 저는 그럴 때 뉴비트 올라가서 제 체성분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체성분을 딱 측정했는데 체중은 올랐는데 골격근량 1kg 오른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자신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성분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헬스장에 가서 체지방을 측정하고 동사무소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체지방을 측정했지만 지금 우리는 뉴비트가 내 몸 변화를 이 체성분을 통해서 알려주죠. 또 운동하면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처음에 막 힘들고 땀 흘리고 빡세게 하는 그런 운동을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존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의 심박수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이 존투 운동이 뭐냐 하면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세요. 빼서 거기다 곱하기 0.7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15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심박수를 측정해 가면서 115를 맞춰서 제 심박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심박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이런 스트레스 장애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심박을 규칙적으로 유지시켜주면 그런 증상들이 완화가 된대요.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 좀 스트레스가 좀 심할 때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이런 운동을 했거든요.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증가시켜주고 지방도 없애주고 모세혈관 확장해서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주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할 때마다 이 뉴비트 앱을 통해서 베라를 통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더 좋은 알림을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디바이스가 제가 보니까 웨스파 아이오는 뷰티 앤 웰니스를 해준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뷰티는 알겠는데 웰니스가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웰니스가 뭔지 아세요? 웰니스가 웰빙 플러스 해피니스 플러스 피트니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파 아이오를 썼을 때 이런 효과가 그냥 이름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또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복부를 했는데 약간
윗몸을 일으키기 위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피트니스까지 같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고, 제가 고객한테 이거를 한번 선체험을 한번 할 때 체험을 해줘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하다 보니까 스파 다녀온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왜 스파라고 해서 스파라고 그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스파를 봤더니 원래 스파의 뜻은 물을 이용해서 내 건강 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근데 스파의 효능을 보니까 스파는 혈액순환 개선되고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 피부 미용, 근육통, 신경통, 숙면 유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분이 받으셨구나.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건 한번 체험을 받아보셔야지만 이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바이스만 있었다 그러면 그냥 디바이스만 좋아서도 썼을 텐데, 여기에 IoT 기능이 여기가 탑재가 된 거예요. 베라라는 앱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를 썼을 때 목표 설정도 되고, 이런 루틴과 뭐 스마트 코칭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이게를 제 피부에 딱 닿는 순간 제 몸에 112가지의 정보를 얘가 읽어낸다고 해요. 112가지 정보를 읽어내서 우리한테 알려주겠죠.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이제 내년에 이런 것들이 나온답니다. 루미스파를 쓸 때 제 스킨의 정보를 알고 있죠. 그리고 제 웰스파를 쓸 때 제 몸의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서 가상에서 저와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어준대요. 이런 쌍둥이를 만들어줬을 때 저에게 필요한 게 만약에 다이어트다 하면 얘가 먼저, 제가 55kg인데 53kg를 만들고 싶었는데 53kg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53kg를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운동들을 얘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이 사람은 이렇게 뉴비트를 타면서 운동을 했는데 체지방이 안 빠졌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TR라이트를 추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TR라이트를 추천해줬을 때 제가 그것을 따라서 먹고 운동할 확률이 40%가 올라간대요.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다 알고 그 정보들을 만약에 얘가 알아서 그 고객에게 맞는 정보를 추천해 줬을 때 그분들이 따라서 할 확률이 40%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라이프 DN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만이 이런 데이터를 쌓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 수시로 먹을 때마다, 운동할 때마다 이런 저만의 데이터가 엄청 많겠죠. 근데 저만 많은 게 아니고 이 한국에서 이 디바이스를 쓰는 모든 사람의 정보가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회사잖아요. 그럼 56개국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IoT 기계를 썼을 때 나오는 그 정보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거를 알려주느냐. 여기 에퀴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에퀴닉스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220여 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글로벌 1위 회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환 속도와 안정성이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조금만 느려도 다른 데로 돌리잖아요. 우리가 이 에퀴닉스라는 회사는 내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회사예요. 그래서 교환 속도와 저는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저의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인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제일 뒷받침을 해주는 회사가 에케니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자동차 이런 IoT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정보가 많은 기업들은 이 에케니스하고 손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케니스라는 회사와 손잡은 회사 중에서 넷플릭스를 봤어요. 넷플릭스가 원래는 1998년도에 미국에서 비디오를 대여해 주던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비디오 대여점이라고 하면 대여점 가서 비디오를 빌려서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98년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넷플릭스에서 그 비디오를 무편으로 보내주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면 98년도부터 이때까지의 그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있겠죠. 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 에키니스라는 회사와 손잡으면서
지금은 전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드라마, 멜로나 뭐 이런 장르를 다 통틀어서 저에게 맞는 추천을 0.03초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 다시 하기 시작하게 된 베라는 이런 진실을 뜻하는 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40년 전부터 계속 축적돼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올해부터 이 에퀴니스하고 손잡은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보를 얘가 읽고서 저한테 맞춤으로 데이터를 계속 송출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뉴비트에 관심이 많네? 그럼 어떤 운동을 추천해 줄까? 그러면서 영양제도 이런 걸 먹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추천해 주면 제가 그거를 먹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거를 보면서, 넷플릭스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동생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생도 넷플릭스를 깔아서 거기서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넷플릭스에서 뭘 주나요? 주지는 않죠. 근데 이 베라라는 앱은 저한테 개인 맞춤 화장품 쓰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서 제 동생한테 이런 앱을 통해서 나한테 맞춤 화장품을 쓰니까 내가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이 앱을 깔아서 한번 너한테 맞는 화장품을 써봐라. 그랬더니 동생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베라에서는 저에게 소득을 줄까요? 엄청 많이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라는 그냥 소득 창출의 기회인 거예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은데 제가 또 하나의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의 제 동생이나 지인뿐만 아니고 앱이잖아요. 앱이기 때문에 전 세계 56개국에 내가 이걸 깔 수 있어요. 심장 떨리지 않나요? 소득은 어마어마하게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강의만 들어서 알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통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서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역시 확신은 각자 공부하면서 자기가 느낀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IoT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분의 사진을 넣은 거는 저의 비전이 여기에도 있답니다. TV를 보는데 이연복 셰프의 아들이 주방에 있는 거예요. 이연복 셰프는 자기의 노하우와 레시피를 아들한테 전수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죠. 그리고 백종원 CEO인데 이분은 레시피를 자기가 개발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를 한 거예요. 공유를 해서 그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베라도 이렇게 공유했을 때 엄청난 사업이 되겠구나 하고 또 와닿았고, 저는 이분이 이렇게 자식에게 전수해 준 것처럼 저는 원래 인쇄 출판업에 있게 된 게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제본을 하셨어요. 하셨고 저희 삼촌도 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했고 저희 남편도 했거든요. 저도 했고 지금 아직도 삼촌은 지금 충무로에서 재채국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제가 보고 자란 게 이런 거예요. 제본 기술, 인쇄 출판업.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제가 파주 출판단지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알바를 하는데 교보문고에서 책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게 또 사는 지역이 변하지 않고 한계를 짓는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됐고,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삼촌들이나 저나 우리 신랑이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거니와 내가 뭘 가지고 싶어도 경제적 자유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은 대학에 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토일은 집에 와서 집 근처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저렇게 참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저런 시간하고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이 백종원 CEO를 보면서 이분은 세 자녀가 있는데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하고 다른 것을 가르칠 거라고 봐요. 이분의 가치관이나 또 아버지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배우겠죠. 여유롭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이 베라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진짜 원하는 거 그리고 목표하는 것들을
더 확장시켜서 한계 짓지 않고 다시 이 베라 앱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